나이가 들수록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행복한 노후를 향한 고민은 깊어져만 갑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며 연락이 뜸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해서 따라가기 버거울 때가 있죠.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속으로 삼키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은퇴 후 찾아온 공허함, 자식들이 멀어진 듯한 소외감, 앞으로 남은 날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이것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부끄러운 것도 나만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75세에서 85세의 나이에도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아도 웃음이 많고 자식이 곁에 없어도 외롭지 않으며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빛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행복한 노후는 돈이 많아야 하고 자식이 효도해야 하고 건강해야만 가능하다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여전히 자기만의 빛을 잃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특별한 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75세부터 85세는 물론 더 나아가 노년의 황금기를 진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5가지 비밀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삶을 완전히 바꾸는 지혜들이지요. 여러분이 이 5가지만 알고 계셔도 남은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의 비밀. 첫 번째는 인간관계에 관한 것인데요. 무조건 많은 관계가 아닙니다. 진짜 관계를 말합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78세 박숙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전 그분은 참 바쁘게 사셨습니다. 동창회, 친목회, 봉사 모임, 등산 소모임까지 일주일에 5번은 약속이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오면 더 피곤했습니다. 웃긴 했지만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도 외로울까? 어느 날부터 용기를 냈습니다. 억지로 유지하던 모임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죠. 체면 때문에 나가던 모임, 의무감으로 만나던 사람들, 이젠 대화가 통하지 않는 옛 친구들, 하나씩 정리하고 나니 남은 건 단 2사람이었습니다. 60년 지기 친구 1명,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1명.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적게 만나도 되나?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사람과의 만남은 진심이었습니다.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진짜 웃음이 나왔습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온도였구나. 어르신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관계 다이어트,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억지로 웃으며 만나는 10명보다 마음 편히 우는 1명이 낫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관계 정리가 있습니다. 바로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81세 김철수 어르신. 2아들과 딸 하나가 있지만 연락은 명절에 나옵니다. 예전엔 서운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다른 집 자식들은 다 잘하던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식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했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식은 사랑하는 거지, 기대하는 게 아니야. 그 말이 어르신의 삶을 바꿨습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존재일 뿐이라고. 기대를 내려놓으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운함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연락할 때 더 반가웠습니다. 얘들아, 바쁘지? 괜찮아. 나 혼자도 잘 지내. 그렇게 말하니까 관계가 더 편해졌습니다. 기대가 줄면 서운함도 사라지고 삶이 돌아옵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닙니다. 함께 걸어가는 동행이지만 각자의 길을 가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옆집은 손주가 셋인데 우린 하나도 없어. 저 집은 해외여행 다녀왔는데 우린 집에만 있네. 친구는 자식이 효도를 하는데 우린. 비교는 독입니다. 남의 인생 잣대로 내 삶을 재는 순간 행복은 멀어집니다. 은퇴 후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는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손주 예쁜 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내 손주 없어도 나는 행복한걸요. 그분은 손주 대신 동네 아이들을 챙깁니다. 학교 앞에서 아이들 건널목을 봐주고 가끔 떡을 만들어 나눠주지요. 할머니 하고 달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합니다. 행복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자기만의 속도에 있습니다. 남의 인생은 남의 것. 내 인생은 나만의 속도로 가면 됩니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과 이해도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과할 수 있는데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내가 살던 때는 말이야. 이런 말로 시작하는 순간 그저 꼰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배우려 합니다. 실제로 손녀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어르신들이 많지요. 물론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녀가 가르쳐주는 것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배우고 나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영상통화로 손주 얼굴 보고, 유튜브로 좋아하는 트로트 듣고, 건강과 행복에 대한 영상을 들으며 마음 정리를 하고, 메신저로 친구들과 사진도 주고받습니다. 배우니까 세상이 넓어지더라고요. 세대 차이가 아니라 태도의 차이가 세대를 잇습니다. 가르치려 하지 말고 배우려 해보세요. 행복한 노후는 사람을 많이 두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심이 오가는 몇몇 관계만으로도 마음은 충분히 따뜻해집니다. 억지 인연은 놓아주고 자식에 대한 기대는 내려놓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 그것이 관계를 재정립하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내 주변의 인간관계, 내 행복을 위해 오늘부터 정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행복한 노후를 보내며 잘 사는 사람의 비밀. 두 번째는 비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쌓아 올립니다. 추억도 물건도 감정도 말이지요. 하지만 행복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은 알지요. 진짜 자유는 비우는 데서 온다는 것을요. 가장 먼저 비워야 할 것은 마음의 짐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83세 한명숙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35년 전 시누이와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서로 자존심을 꺾지 못해 관계가 끊어졌지요. 그 후로 35년이 지났지요. 명절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시누이 이야기만 나와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해? 먼저 잘못한 건 저쪽인데. 그렇게 세월은 흘렀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시누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어르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후회하겠구나. 다음 날 아침 그분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3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시누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감정이 녹아내렸습니다. 이제 그만 미워하자. 우리 이제 편하게 살자. 그날 이후 어르신은 말합니다. 40년 가까이 미움에 묶여 살았구나. 참 바보같이. 과거의 상처는 오래 품을수록 나를 가둡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미움도 원망도 서운함도 비워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 역시 비울 줄 알아야 합니다. 옛날엔 좋았지.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이런 말 자주 하시나요? 물론 과거는 아름답습니다. 추억은 소중하지요. 하지만 과거에만 머물면 현재를 잃습니다. 전주 완산구에 사시는 79세 정기호 어르신. 예전엔 과거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내가 회사 다닐 땐 말이야. 옛날 우리 동네는 참 좋았는데. 가족들은 지겹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았지요.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옛날 얘기 말고 오늘 뭐 하셨어요?
그 말에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을 살지 않고 있구나.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과거 이야기 대신 오늘 본 것, 느낀 것을 말했습니다. 오늘 공원에서 산책하는데 개나리가 피었더라. 오늘 뉴스에서 재미있는 걸 봤는데 신기하게도 가족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손주들도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행복한 노후는 과거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좋았던 시절을 기억하되 거기 갇히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진짜 삶입니다. 일상에서 물건을 비우는 일도 필요합니다. 평생 모은 물건들로 집이 가득한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언젠가 쓸 거야. 아깝잖아. 추억이 담긴 물건인데. 그렇게 버리지 못한 물건들이 집을 채웠습니다. 옷장엔 10년 넘은 옷들, 장롱엔 사용하지 않는 이불들, 서랍엔 정체불명의 물건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집이 너무 답답해 보여요. 정리 좀 하실래요?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딸과 함께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건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공간이 비니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죠. 왜 이걸 이제야 했을까? 어르신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정리합니다. 쓰지 않는 것은 과감히 버리거나 나눕니다. 공간이 비면 마음이 쉬어갑니다. 물건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좋아하는 것만 남기세요. 미니멀리즘은 젊은이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에 더 필요한 지혜입니다. 비우는 것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백과 행복을 만드는 일이지요. 그런가 하면 마음을 비우는 것도 필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 습관입니다. 올해로 75세이신 박동아 어르신은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씁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따뜻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가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엔 쓸 게 없었습니다. 뭘 감사해? 다 똑같은 하루인데. 하지만 유튜브에서 말해주는 대로 억지로라도 3가지씩 썼습니다. 한 달, 2달 지나니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불평이 줄고 웃음이 늘었습니다. 감사하니까 행복한 게 아니라 감사하려고 하니까 행복이 보이더라고요. 감사는 하루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기술입니다. 감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신 차 한 잔, 창밖에 들리는 새소리, 친구의 안부 전화, 작은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행복한 노후는 채움이 아니라 정리에서 시작됩니다. 덜 가지려 할수록 마음은 더 가벼워집니다. 미움은 용서로 비우고, 과거는 현재로 바꾸고, 물건은 여백으로 만들고, 하루는 감사로 채우세요. 비움은 상실이 아닙니다. 진짜 자유를 찾는 여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비우실 건가요?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의 3번째 비밀은 균형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돈만 아껴도 안 되고 건강만 챙겨도 안 됩니다. 지혜로운 균형. 그것이 행복한 노후의 핵심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돈과 건강의 균형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79세 김영란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마음이 놓였죠. 외식은 사치라 생각했고, 새 옷은 몇 년에 한 번, 여행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나중을 위해 아껴야지. 자식들한테 부담 주면 안 되니까.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웃음기 없는 주름진 얼굴,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눈빛. 나는 뭘 위해 이렇게 사는 걸까? 그때 옆집 친구가 말했습니다. 영란아, 돈 모아서 뭐 할래? 관에 들어갈 땐 빈손인데. 그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다음 날 어르신은 용기를 냈습니다. 딸과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예쁜 옷 한 벌을 샀습니다. 그리고 평소 가고 싶었던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 따뜻한 대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웃고 있는 자신이 보였습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거였구나. 이제 어르신은 달라졌습니다. 매달 나를 위한 돈을 따로 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좋아하는 빵을 사고, 한 달에 한 번은 외식을 하고, 1년에 한 번은 짧은 여행을 떠납니다. 그렇다고 낭비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의 균형을 맞춘 것이죠. 돈을 아끼느라 삶을 잃으면 안 됩니다. 건강을 지키면서 마음도 풍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진짜 균형입니다. 삶의 균형을 위해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홀로서기입니다. 부천 원미구에 사시는 82세 최진우 어르신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평생 아내에게 의존했던 삶. 밥도 빨래도 청소도 아내가 다 했습니다. 혼자 남았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라면 하나 끓이지 못했습니다. 세탁기 돌리는 법도 몰랐지요. 결국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편하지 않았지요. 무엇보다 며느리 눈치도 보이고 손주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고 살 순 없다. 75세의 나이에 요리학원을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창피했습니다. 할머니들 사이에 할아버지 혼자. 하지만 배우기 시작하니 재미있었습니다. 김치찌개도 끓이고 된장국도 만들고 심지어 잡채도 볶았습니다. 집안일도 하나씩 배웠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다시 독립했습니다. 혼자만의 공간으로 돌아왔죠. 이제야 진짜 자유를 찾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는 삶이 진짜 자유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배우자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품격입니다. 홀로서기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독립이지요. 그런가 하면 일상에서의 작은 행복을 느끼는 것도 중요한데요. 울산 남구에 사시는 74세 유미현 어르신은 매일 아침 자신만의 특별한 의식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커피를 내려 마시는 시간이죠. 비싼 커피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성껏 내린 커피 한 잔이 하루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이 시간만큼은 나를 위한 시간이에요. 점심엔 좋아하는 반찬을 꼭 하나 만듭니다. 밤엔 좋아하는 드라마를 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사소한 즐거움이 삶을 지탱합니다. 매일 나를 위한 작은 선물을 하세요.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따뜻한 차 한 잔, 창가에 앉아보는 풍경. 그것만으로도 하루는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가진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과 마음의 균형으로 결정됩니다. 아끼되 즐기고 의존하지 말고 독립하며 작은 행복을 누려보세요. 골고루 균형 잡힌 삶. 그것이 노년을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균형 잡혀 있나요? 나이 들어서도 혼자서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의 네 번째 비밀은 성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배움은 끝났다고. 이제 그만 쉬어야 한다고. 하지만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매일 조금씩 자라납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제주 서귀포에 사시는 77세 강순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3년 전 동주민센터에서 스마트폰 강좌가 열렸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나이가 이런데 무슨 배움이야? 다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있고 친구들과는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첫 수업날 어르신은 제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너무 빨랐고 손가락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안 되겠네. 난 너무 늙었나 봐. 그때 옆자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그래도 재미있지 않아요? 어르신은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교실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다들 실수하고 헤매고 그러면서 웃었죠. 나이 든 사람들이 함께 배우며 즐거워하는 모습.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배움은 잘하는 게 아니라 즐기는 거구나. 한 달이 지나자 메신저를 배웠습니다. 2달이 지나자 사진을 찍어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화면 속 손주의 얼굴. 어르신은 눈물이 났습니다. 배움이 세상을 연결해 준 것입니다. 이제 어르신은 강의실의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실수해도 웃고, 모르면 또 물어보고,
배운 걸 다른 분들께 알려주기도 합니다. 배우니까 젊어지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신나요. 배움은 나이를 거스르는 마법입니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루틴과 취미를 즐길 줄 아는 분은 정말 멋진 분입니다. 포항 북구에 사시는 80세 이만식 어르신. 은퇴 후 1년은 방황의 시간이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만 보다 하루가 갔지요. 이렇게 살다 죽는 건가? 어느 날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요즘 서예를 배우고 있어. 서예라니. 어르신은 궁금했습니다. 다음 주 친구를 따라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붓을 잡았습니다. 먹 냄새가 코를 찔렀고 흰 종이 위에 먹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첫 글자는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서예 시간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생각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야. 서예 가는 날이지. 하루에 의미가 생겼습니다. 기다림이 생겼습니다. 1년이 지나자 작품도 제법 나왔습니다. 거실에 자신이 쓴 글씨를 걸어두었습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자. 그 글씨를 볼 때마다 행복합니다. 꾸준한 일상이 마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취미는 사치가 아닙니다. 삶의 이유입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림, 노래, 운동, 바느질, 다도. 매주 기다려지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나눔과 봉사도 행복한 노후를 만듭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운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복지관에서 봉사자를 모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 봉사. 나도 혼자 사는데 내가 무슨 봉사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하지만 도움을 서로 주고받다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봉사하러 간 건데 오히려 내가 더 받는 것 같아요. 외롭지 않아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게 행복해요. 주는 사람이 결국 더 받습니다. 나눔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관심,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 그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유연한 사고를 가진 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지요. 70대, 80대의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됩니다. 안양 만안구에 사시는 79세 지창호 어르신. 손주가 유튜브를 보여줬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재미있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뭐가 재미있다는 거야?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손주에게 물었습니다. 나도 볼 수 있을까? 당연하죠. 가르쳐 드릴게요. 손주가 유튜브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보다 보니 신기했습니다. 옛날 노래도 있고, 요리 방법도 나오고, 심지어 운동법까지.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제 어르신은 매일 유튜브를 봅니다. 손주와 공통 관심사도 생겼습니다. 할아버지, 이 영상 봤어요? 그래, 봤지. 재미있더라. 세대 간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세상과의 연결을 끊지 않는 태도. 그것이 우리를 젊게 합니다. 내 시대는 지났어라고 말하는 순간 진짜로 늙는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사는 사람은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자라나는 사람입니다. 배우고 취미를 갖고 나누고 새로운 것에 열린 마음. 그것이 성장하는 노년의 비밀이죠.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배워보시겠습니까?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의 비밀은 현재 중심의 행복한 인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제도 내일도 아닌 오늘을 사는 것이죠. 과거를 후회하지 마세요. 미래를 불안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그것이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 똑같은 일과를 반복합니다. 6시에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나무 냄새가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이네.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하늘의 색깔이 매일 다릅니다. 어제의 하늘과 오늘의 하늘은 다르지요. 아침 식사 후엔 동네를 산책합니다. 같은 길이지만 매일 다른 풍경입니다. 오늘은 개나리가 피었고, 어제는 참새가 울었고,
그저께는 이웃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렇게 보면 매일이 새로워요. 같은 하루가 없더라고요. 점심 후엔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합니다.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저녁엔 일기를 씁니다. 오늘 본 것, 느낀 것, 감사한 것. 오늘 바닷바람이 시원했다. 오늘 손주에게 전화가 왔다. 오늘 저녁 반찬이 맛있었다. 단조로운 일상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죠.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햇살, 오늘의 커피 향, 오늘의 산책.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서울 잠실에 사시는 78세 전수남 어르신. 예전엔 늘 불안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되려나? 건강은 괜찮으려나? 돈은 충분할까? 미래 걱정에 오늘을 놓쳤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날까지 건강했던 친구였습니다. 장례식에서 깨달았습니다. 내일은 약속되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매일을 마지막처럼 살기로 했습니다. 미루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하고 싶었던 것을 합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납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먹습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후회 없이 살았나?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약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에겐 내일 걱정이 없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충실히 사는 사람. 그런 분들이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과거는 지났습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오늘뿐입니다. 오늘의 햇살을 느끼고, 오늘의 바람을 맞고, 오늘의 밥을 먹고, 오늘의 사람을 만나세요. 지금 이 순간. 그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떤 색깔인가요? 세월이 흐를수록 삶은 단순해집니다. 많았던 인연은 줄고, 욕심은 가벼워지고, 하루의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 느림 속에서 비로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행복한 노후란 젊음이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할 이유를 여전히 찾는 사람의 얼굴에 있습니다. 관계를 덜어내고 마음을 비우고 균형을 지키고 매일 조금씩 배우며 오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진짜 행복하게 늙은 사람이죠. 여러분은 여전히 하루를 새롭게 쓸 수 있습니다. 행복은 내일 오는 게 아니라 오늘의 미소 속에 이미 피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